민정은 39의 나이에 어렵게 아이를 품에 안게 된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라 그녀와 남편 도연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출산 이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밤마다 이어지는 아기의 울음은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벌어왔지만 늘 피곤한 얼굴로 늦게 들어와 바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민정 혼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죠. 순자는 아이를 키우는 매 순간마다 간섭을 했습니다. 아기를 안는 자세부터 이유식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민정은 속으로 불편했지만 차마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늦게 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 앞에서 혹시라도 불화가 커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정의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새벽마다 아이의 울음에 눈을 비비며 기저귀를 갈 때 뒤돌아보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걱정이면서 동시에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먹여?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정의 가슴에 돌처럼 얹혀졌습니다. 민정은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걸까?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잘하고 싶지만 오히려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듯한 그 서글픈 말입니다. 이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아기를 안고 앉아 있던 민정은 아이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이미 잠든 뒤였고 민정은 홀로 깊은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단순한 일상의 풍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찾아올 사건이 이 집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흔들게 될 테니까요. 민정의 하루는 반복되는 피로와 긴장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남편 도연은 새벽마다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말 한마디 없이 잠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 사이 민정은 아기의 분유와 기저귀, 이유식 시기까지 홀로 고민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넨다고 했지만 그 말투는 명령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너무 안아서 버릇 나빠진다고 하거나 이유식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정은 불편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한 건 혹시라도 집안의 불화로 아이가 불편해질까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기를 재우려 했는데 순자는 방으로 들어와 말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애가 잔병치레를 한다. 옛날에는 애 키우는데 약도 필요 없었다. 민정의 손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수없이 대꾸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채로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번졌습니다. 도연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순자의 말은 그날따라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결국 아기를 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한숨과 아기의 숨결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민정은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단순히 집안의 언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사건이 이들의 관계를 정면으로 흔들어 놓을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민정의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체온계는 빨간색을 넘어가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죠. 민정은 겁에 질린 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도 급히 겉옷을 걸치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좁은 병원 대기실 하얀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정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시 눈을 붙였는데 너무 지쳐 고개가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천천히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조심스레 며느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그 손길 속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죠. 그러나 따뜻한 공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증상과 치료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의사에게 굳이 예전 방식을 언급하며 굳이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아이가 더 나빠질까 두려워 약 처방을 원했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순자의 말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니?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키워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 말에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아왔던 서러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이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이 아이가 아플까봐, 제가 부족해서 상처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대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잠시 말을 멈추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은 경험을 근거로 한 단호함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의 두려움 속에서 나온 절실함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의 울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처음 보는 복잡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겨주었지만 눈물은 쏟아지고 숨은 자꾸 가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쌓인 피로, 간섭으로 인한 서운함, 그리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과 깊은 침묵이 번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겨웠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며느리에게도 강해지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민정은 자신이 수십 년 전 느꼈던 외로움 그대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민정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부족한 엄마 같을까요? 아이가 아프면 제 탓 같아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잔소리와 충고라 믿었던 자신의 말들이 사실은 며느리의 마음을 더 옥죄고 있었다는 것을. 대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이는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작은 숨소리만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어깨는 떨리고 순자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세대, 다른 방식의 벽이 높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미묘한 연민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여자가 과연 같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벽은 끝내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순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씩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은 민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도 그날 대기실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료가 끝난 뒤 복도에는 늦은 밤 특유의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호출음과 의사들의 발걸음만이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옆에서 민정은 지친 얼굴로 걸음을 옮기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병원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키우던 시절엔 힘들어도 참는 게 당연했어. 그래서 내가 자꾸 약해 보일 때 답답했단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표정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순자는 그 눈물을 보고 한 발 다가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민정의 마음에 작은 금을 내는 듯 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 속에서 들려온 그 고백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은 채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늦은 고백이 과연 오랜 갈등을 녹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길까요? 그 순간 복도의 불빛은 더 희미하게 깜빡였고 아기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조금은 들여다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시간, 민정과 순자는 나란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결이 고요한 새벽 공기와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긴장과 날선 말들이 이제는 눈빛 속에서 조금은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덮어준 담요처럼 앞으로는 내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을 넘어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민정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고된 날들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알 수 있도록요. 두 사람은 그제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등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놓였던 높은 벽에는 작은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스며든 새벽 햇살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다른 세대와 방식이 충돌하는 가족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약속이 아닐까요?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의 짧은 시간은 민정과 순자에게 오래도록 지켜야 할 약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얻은 아이는 두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기의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품에 안은 민정은 여전히 두렵고 부족하다는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순자의 고백은 그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었죠. 잔소리와 간섭으로만 보였던 말들 뒤에 사실은 같은 엄마로서의 아픔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깊었던 그 하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앞으로 지켜야 할 새로운 약속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 해가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마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